좋아. 보자. 뭐니? 왜 손 여자 사진만 나오는 거 봐요? 어? 아 진짜. 자 봅시다. 네? 왜? 무슨 문제요? 아 자기가 낸 거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응, 봐요. 3학년 자문자다. 그래 2차원 탄소구조. 그래핀 좋아요. 그래핀. 아니요 그래핀 되게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되게 좋은 주제. 응. 이 주제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잘했어요. 그리고 그거 어제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수행평가 있잖아요. 그냥 제출하는 거 자체에만 의미를 두세요. 잘할 필요 없어요. 절대 잘할 필요 없어요. 이거 수행평가나 그거 뭐 이렇게 뭐지? 그게 이게 수행평가 하면 이게 어디 올라가지 이게? 생활기록부 올라가잖아요. 입시에서 생활기록부는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혀 없어요. 전혀. 입학사정관이나 상위권 대학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교수들한테 아는 교수들도 많고 입학사정관들도 많은데 다 들은 얘기예요. 알겠어요? 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점수예요. 그냥 점수하고 문제 푸는 능력이에요. 그것만 관심 있지. 얘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마약 거래를 했는지 그런 거만 없으면 돼요. 그런 거만. 예, 그런 거만 없으면 예를 들면 이거에 학폭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걸 아예 제출을 안 했거나 이런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이거 내서 뭐 노벨상 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냥 대충 아무거나 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준 문제집 있잖아요. 거기서 베껴 써도 되고요. 그냥 그렇게 내세요. 그냥 그렇게. 예. 그거 내가 준 문제집에 보면 문제도 이렇게 길게 쓰여 있고 해설지도 길게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베끼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렇게 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면 되지. 여기 열과성을 쏟지 말고요. 최대한 빨리 제출하고 이번 기말고사에서 1점이라도 올리는 게 입시에서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승원이 알겠니? 알겠죠? 그래. 준탕이 알겠니? 그래요. 자, 그래서 그냥 제출하는데 의의를 두세요. 대신 기한에서 늦게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안 제출하면 이건 문제예요. 알겠죠? 이건 문제인데 그냥 딱 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봅시다. 자, 저번 시간부터 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번 어반브릭스 수업에서 요거 했거든요. 요거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꼭 공부해야 돼요. 꼭 알죠? 얘가 알린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예, 저번 주 수업 했었던 녀석이니까 이거 꼭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알겠죠? 이거 완전 중요해. 왜냐면 이게 기하 구조가 아주 독특하거든. 아시겠죠? 이중이에요. 예, 기하 구조가 아주 독특해서 혼성 오비탈을 문제 물을 수도 있고 입체 구조를 물을 수도 있고 하여튼 전방위로 억수로 중요한 녀석이야.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수건이 안 봤죠? 예. 그래요. 알겠죠? 꼭 보셔야 돼요. 준상이 봤어요, 안 봤어요? 이런 승원이 같은 녀석.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저 누구야? 그래. 웬일이에요? 가방이요? 가방 아마 저기 차쌤이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꼭 봐야 된다. 알린. 알겠죠?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정말. 자, 그래서 오늘은 컨주게이션. 알겠죠? 컨주게이션. 저번 시간부터 이 컨주게이션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었죠? 이게 처음 시작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컨주게이션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아주 이제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 쫙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 목성이잖아요. 목성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목성에 존재하는 수소는 무슨 상태예요? 기체. 목성 우주선. 자, 우리가 평소에 기체라고 알고 있는 수소 기체 있잖아요. 수소 기체가 한 대략 200기압 정도로 모여 있는 곳이 그 목성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목성에 있는 수소는 놀라웠게도 금속이에요. 예, 금속이에요. 그래서 목성은 전체가 그 수소가 금속 상태이기 때문에 금속은 전기 전도율이 높죠. 전기 전도율이 높아서 그래서 목성은 계속 번개가 쳐요. 계속 번개가 쳐요. 전기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번개가 계속 쳐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번개냐면 이런 정도의 건물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번개가 계속 쳐요. 계속 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행성 전체가 금속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뭐라고요? 그래서 목성에는 착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성이나 금속이나 금성이나 이런 데도 되게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착륙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구형 행성이니까. 그런데 목성은 이제 뭐냐면 기체형 행성이고, 그리고 그 기체가 그냥 기체가 아니라 금속 기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이렇게 뭐 탐사선 같은 게 이렇게 착륙할 수가 없죠. 뭐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가 어떤지를 볼 수는 있지만 그 대기로 들어가는 순간 번개 맞아가지고 다 터져버려요. 다 박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왜 목성은 수소 기체가 수소 그 기체인 것 같은데 왜 금속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하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컨주게이션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스템에 대한 1. 루이스 구조. 여기 불 들어와 있죠? 이런 승원이 같은 녀석. 이 승원에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저 5대 같이 가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가 컨셉이 어디에 컨주게이션이 어떤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했냐면 바로 봐. 자, 이렇게 해서 이중결합하고 단일결합, 이중결합하고 단일결합, 이중결합하고 단일결합이 이런 식으로 번갈아 나타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은 한 뭐 7, 8개의 원자를 썼지만 이걸로 안 끝나고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바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는 이런 루이스 구조 속에서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때 이 각 탄소들의 혼성 오비탈은 뭐라고 했어요? 이중결합을 하게 되면 혼성 오비탈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중결합을 하게 되면 sp2 혼성을 하게 된다고 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중결합, 단일결합, 번갈아 나타나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옆에 있는 얘도 뭐예요? sp2. 이것도 뭐예요? 전부 다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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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라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알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 생략되어 있는 뭐도 사실은 있긴 있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수소들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 루이스 구조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모두 다 sp2 혼성으로 나타난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은 바로 3개 이상의 sp2 혼성 원자가 연속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혼성 오비, 그 뭐냐면 컨주게이션이라는 현상이 아주 잘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할 거 sp2 혼성 탄소 요거의 로컬 구조, 저 그림 꼭꼭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자,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4개.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네 개의 최외곽 전자가 sp2 혼성을 이루게 되면 자, 탄소를 중심으로다가 자, 하나, 그다음에 둘, 그리고 셋. 자, 이렇게 각각을 H1, H2, H3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혼성 오비탈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H1, 2, 3가 X, Y 평면에 배치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그리고 혼성 오비탈 사이의 각도는 몇 도라고 그랬어요? 각도는 120도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네. 자, 그리고 XY 평면에 수직한 무슨 오비탈이 남아 있어요? 수직한 PZ 오비탈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PZ 오비탈들은 여기에 있는 XY 평면에 있는 H1, 2, 3랑 수직. 기억나죠? 성건아 기억나요? 자, 여기에 전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무엇을 최대로 하는 전자 배치가 된다고 했어요? 무엇을 최대로 하는? 홀전자를 최대로 하는 뭐냐면 전자 배치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홀전자를 어떻게 하면 최대로 만들 수 있겠어요? 각각 하나, 그리고 하나. 알겠죠?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된 게 sp2 혼성을 하는 탄소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가져다가 마치 레고 블럭처럼 계속 얘네들을 연결해서 별의별 모양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하죠? 그래서 컨주게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물질들을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3. 녀석의 이제 입체 구조. 자, 탄소. 자, 그 다음에 슈쇼. 한 다음에 요 자리에도 탄쇼. 또 탄쇼. 그 다음 슈쇼. 그 다음 요 자리에도 또 탄쇼. 그 다음 슈쇼. 그 다음 슈쇼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는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리고 이때 지금 칠판에 그려놓은 모든 탄소, 수소는 전부 다 어디에? 모두 다 XY 평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확장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끊임없이 탄소가 계속 붙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계속 붙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컨주게이션이 나타나면 여기에 있는 모든 탄소들이 sp2 혼성을 이룬다고 했죠. sp2 계속 sp2를 이룬다고 했죠. 그럼 그 sp2 혼성 오비탈을 모든 탄소들에서 구현할 수는 있지만 정신이 없으니까 중간쯤 있는 한 탄소에 대해서만 sp2 혼성 오비탈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떻게 될 거냐? sp2 혼성 오비탈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성 오비탈 H1, H2, H3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있고 남아있는 무슨 오비탈이 하나가 있다고요? 요런 식의 아이고 예쁘지가 않냐. 그 다음에 요런 식의 PZ 오비탈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뭐 정확하게는 얘가 2PZ 오비탈이겠죠? 탄소가 2죽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탄소에 전자가 1개, 2개, 3개, 그리고 4개. 됐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여기서만 끝나요? 옆 탄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옆 탄소들에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홀전자는 수소의 1s오비탈에 있는 홀전자와 뭘 이룰 수 있다? 시그마 결합을 이룰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핵과 핵 사이 일어나는 결합은 시그마라고 했어요. 요거는 시그마.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탄소의 이 홀전자는 옆 탄소 혼성 오비탈의 또 다른 홀전자와 역시나 시그마 결합을 이룰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상황이 여기서도 구현되니까 이 탄소의 혼성 오비탈 홀전자가 이 탄소의 혼성 오비탈 홀전자랑 또 시그마 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래서 이 상황을 다 그릴 수 있는데 다 그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얘 하나만으로 표현해 본 거라 이런 말이지. 됐죠? 그리고 혼성 오비탈과 XY 평면의 휴직한 피제트 오비탈이 이제 여기만 있겠어요? 각각 하나씩 다 있겠어요? 각각 하나씩 다 있게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걔네들만 입체적으로 그리면 요래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된다는 거 알겠죠? 이 모습이 끝나니까 여기서 탄소가 또 탄소 계속 붙어 나가는 거예요. 민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피제트 오비탈에 이렇게 홀전자가 하나씩 들어갈 거다 이런 말이지. 됐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피제트 오비탈들 뭐 편의상 이제 넘버링을 해볼까요? 얘는 EPZ1, EPZ2, 얘는 3번, 4번, 5번, 6번 순차적으로 붙어있는 탄소들의 번호를 각각 1, 2, 3, 4, 5, 6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번호는 어디까지 계속된다? 이 번호는 무한대까지 확장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제트 오비탈, 그러니까 이런 식의 sp2 혼성을 하는 탄소가 무한개까지 붙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요런 상호작용을 뭐라고 써요? 요런 상호작용을 요 EPZ하고 요 EPZ 사이에 공유결합이 된다면 그걸 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이런 입체 구조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파이 결합이 바로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파이 결합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파이 결합이 이렇게 나타나고 파이 결합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파이 결합이 계속 얘도 확장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자, 입체 구조 이해가 돼요? 지원아 그림 이해돼요? 입체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 4. 자, 이제 이 탄소하고 탄소하고 수소 사이의 단일 결합들은 전부 다 시그마 결합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탄소, 수소도 시그마 결합이고 탄소도 시그마 결합인데 이때 여기에 있는 p오비탈과 p오비탈 사이의 파이 결합 보이시죠? 이 파이 결합만 이제 뭐로 표현할 것이다? 분자기도 함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런 이제 그 컨주게이션이나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이제 뭐냐면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잘 봐요. 탄소 2개를 넘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다 내가 어떻게 그려놓고 있어요? 온전히 한 평면에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려놓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송원아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탄소하고 요 탄소 사이에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요 탄소하고 요 탄소를 각각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전부 다 한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탄소 하나가 결합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압 하고 회전을 해버렸다고 쳐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탄소의 피제트 오비탈이 수직하게 서 있고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탄소의 피제트 오비탈이 수직하게 서 있는 요 상황에서 요 탄소하고 요 탄소의 핵간축에서 이런 식의 회전이 벌어졌다고 쳐봐요.
아시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PZ 오비탈하고 이 PZ 오비탈이 수직한 관계가 되죠. 이렇게 되면 파이 결합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게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예전에 혹시 이 말 기억나요? 오버랩 인티그럴? 오버랩 인티그럴이라는 말 기억나요? 두 원자 오비탈이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했죠. 만약에 두 오비탈이 완전히 하나로 겹쳐지면 오버랩 인티그럴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1이 되고요.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이 무한히 멀리 떨어져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오버랩 인티그럴이 뭐라고 된다고 했어요? 0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버랩 인티그럴은 0에서 1 사이 값을 갖게 되는데 0은 두 원자 오비탈이 완전 무관한 걸 얘기하는 거고 1은 아예 같은 거를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파이 결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PZ 오비탈끼리도 오버랩 인티그럴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알겠죠? 하는데 이때 만약 PZ 오비탈이 서로 9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버랩 인티그럴이 0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아무런 상호작용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이 탄소하고 이 탄소가 한 평면에 있지를 못하고 결합이 틀어지면 시그마 결합은 나타날 수 있지만 파이 결합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굳이 평면으로 그리는 이유는 파이 결합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 구조로 그릴 때 파이 결합이 최적화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우선 요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평면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자, 이중 결합을 이뤄서 분자 전체가 평면 구조인데 이 평면 구조가 깨지도록 결합 이렇게 회전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묻거든요. 사실 이중 결합을 이루도 회전할 수는 있어요. 다만 회전을 하면 뭐가 깨지니까? 파이 결합이 깨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평면형 분자도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보통 이제 UV 비저블 같은 자외선 영역의 빛을 가해주게 되면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 결합이 깨지고 팽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에너지를 주면 이런 식으로 팍 하고 깨지게 되는데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평면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곤란하다라고 논술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답은 그냥 파이 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파이 결합이 잘 나타나는 뭐냐면 평면형 분자들이 평면형을 이루는 이유가 파이 결합의 존재 때문이다 라고 쓰면 돼. 성변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할 거 바로 파이 온리 애무 분석. 오늘 할 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앞에까지는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얘기고요. 오늘 이제 중요하게 다룰 얘기가 이겁니다. 알겠죠?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밴드 배웠죠? 밴드 했죠? 이게 밴드의 아이디어예요. 알겠죠? 여기에서 밴드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뭐냐? 민재 왜 이렇게 배를 긁는 거예요? 왜? 응? 아, 배가 간지러워서요?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오늘 뭐부터 해볼까? 첫 번째, 첫 번째 1 PZ가 두 개. 자, 컨주게이션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중에서 딱 요런 상황만 생각해 보세요. 요런 상황. 무슨 말 알겠죠? 요런 상황 보이세요? 이렇게 딱 두 개로만 돼 있는 파이 결합. 알겠죠? 그럼 사실 파이 결합 p 오비탈이 두 개만 있으면 이때는 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만 돼 있으면 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컨주게이션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컨주게이션은 pz 오비탈이 몇 개 붙으니까요. 3개 붙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컨주게이션이라고 하긴 어려우나 사실은 여기서부터 파이 결합의 개념이 출발하니까 요거부터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위쪽이 이제 에너지 축이 될 거고요. 자, 그럴 때 여기서 EPZ1하고 EPZ2의 에너지 준이 두 개를 그려 보았어요. 보이시죠? 보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짜잔. 요 EPZ1하고 EPZ2를 역시나 LCAO 합니다. 자, LCAO의 뜻은 선형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둘을 선형조합을 하면 열에 해서 짜잔 두 개의 에너지 준위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도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A number of AOs 댕댕댕 number of MOs 기억나죠? 자, 선형조합에 참여하는 원자 오비탈 개수하고 만들어진 분자 오비탈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 오비탈 몇 개를 사용했어요? 2개만 썼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모든 상호작용은 누구에 대해서만? 파이 결합에 대해서만. 그래서 pz 오비탈을 2개 썼죠? 그러면 분자궤도 함수도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요? 2개. 알겠죠? 명심해야 돼요. 명심. 그럼 이 각각을 이제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렇게 뭐 꼭 이렇게 안 따라오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를 파이 1, 하나를 파이 2. 아, 네, 왜요? 저게 MO예요. 네, MOs. 이거 MO죠. LCAO MO.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파이 결합은 원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경연아? 파이 결합은 원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자에서 일어나니까 몰리큘러 오비탈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모두 다 MO예요. 자, 그러면 이 몰리큘러 오비탈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뚜두두두두두 해서 그걸 8 자, 노란색 보조선 2개를 그렸는데 이 노란색 보조선을 XY 지평선이라 해보자. 자, 노란색으로 그린 게 XY 평면이잖아요. 이 XY 평면을 잡고 이렇게 수직하게 들어오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직하게 들면 여기에 PZ1하고 PZ2가 어떻게 여기서 시각적으로 보이겠냐고요. 이렇게 지평선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 둘, 하나, 둘. 각각이 여기가 1번 탄소, 여기가 2번 탄소의 위치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수직하게 들어버리면 pz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2개가 있는 것처럼 딱 정사형돼서 보일 거라 이런 말이지. 승원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pz 오비탈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한쪽이 플러스 함수값을 갖게 되면 반대쪽이 마이너스 함수값을 갖게 되죠? 맞나요? 네. 그건 2번 탄소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쪽이 플러스 함수값을 갖게 되면 반대쪽이 마이너스 함수값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이런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짠 슉슉슉슉슉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오비탈 함수에 함수값 부호가 같은 녀석들끼리 만나죠? 그럼 이건 보강 간섭이 되겠어요? 상쇄 간섭이 되겠어요? 보강 간섭이 되겠죠?
반면에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되겠어요? 상쇄 간섭이 되겠어요? 상쇄 간섭이 되고 아싸리 뭐가 만들어지게 돼요? 아싸리 이런 식으로 짜잔 노드가 만들어지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노드가 만들어지니까 이건 안정화된 거예요? 불안정화된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노드가 만들어지는 것은 불안정화죠? 불안정화 오비탈을 무슨 오비탈이라고 해요? 엔타이 본딩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엔타이 본딩이니까 이런 식으로 백설표를 넣어주고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파이 1이라고 하는 건 보시다시피 안정화됐어요? 불안정화됐어요? 안정화되었고 그 안정화의 상황을 보강간섭으로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게 P오비탈 두 개가 만들어내는 파이 결합의 분자기도 함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전자 배치해 볼게요. PZ1, 2 각각 전자가 몇 개씩 들어있어요? 하나 들어있잖아요. 하나 들어있죠?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채우면 되겠어요? 본딩에 두 개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BO 얼마예요? 1. BO가 2 빼기 0 나누기 2 해서 1인 거 알겠죠? 그래서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에서 엔타이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빼서 계산하는 게 결합 차수다. 다만 이 결합 차수는 무슨 결합의 결합 차수예요? 무슨 결합의 결합 차수예요? 바로 파이 결합의 결합 차수죠. 왜? 지금 얘기하는 모든 건 파이 온리. 알겠죠? 요걸 아마 저기 어반 브릭스에서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봤으면 얘들이 했다는 걸 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봤어요 이거? 저번 줄까요?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여기서 했어요. 했어요? 여기서. 아 그래? 했죠. 승원 기억 안 나죠? 납니다. 이봐. 아니 영상 좀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영상 뭐 유튜브 쇼츠? 뭐 막 아이돌 나오고 막 이런 것만? 겸해서 이제 같이. 아 겸해서 같이 봤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았어요. 오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는 언제 간 거예요? 혹시 지인께서 한양대학교 계십니까? 입학 설명회 때. 아 입학 설명회 때. 한양대학교가 되게 위치가 좋아요. 서울에서 위치가 그 딱 다리 하나를 두고 밑에는 뭐 청담동, 압구정동에서 되게 번화한 곳인데 희한하게 한양대학교가 다리를 탁 놓으면은 별로 다리가 길지도 않아요. 딱 놓으면은 되게 고즈넉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가장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대학이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여기서 출강해서 수업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 유기화학 수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연찮게 한 학기 동안. 그래서 그때 한양대학교 들락날락 하면서 그때 한양대학교 처음 가본 거야. 근데 학교가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좋고 위치도 되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한양대학교 가지라는 뜻은 아니고요. 더 좋은 데 가세요. 알겠죠? 자, 그렇다. 하여튼 그래. 좋아. 자, 보자. 자, 그럼 이제 이거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 깜짝이야. 뭐라고요? 중앙대학교가 거기 흑석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흑석동이 사실은 이런 말은 좀 원래 서울에서 그렇게 개발이 많이 되고 그런 곳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요즘은 뭐 서울 어디나 복잡하긴 하는데 내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흑석동은 꽤 약간 조금 이렇게 좀 개발이 덜 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흑석동 쪽으로 가면 서울 맞아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 알던 93학번 누나의 여동생이 중앙대를 다녔었거든요. 네, 그 누나는 나하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알던 형님의 여자친구였어요. 네, 알던 형님의 여자친구라서 막 배고프다고 그러면 누나가 나 밥도 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는 거기 다녔었어요. 항공우주공학부 서울대 항공우주공학부 다녔는데 그 누나 집으로 놀러 갔다가 그 집 여동생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알다가 우연찮게 이제 둘째가 이제 그거 뭐냐면 중앙대를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 중앙대 한번 보고 뭐 그랬는데 꽤 그냥 좀 조용한 곳이에요. 조용한 곳이. 근데 지금 또 아니겠죠. 바로바로 하겠죠.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 약대 같은 경우는 되게 커트라인 높죠. 약대 같은 경우는 거의 연고대급이니까. 예. 그래서 근데 뭐 약대가 아니고서는 뭐 약대는 의대가 아니고서는 뭐 중앙대보다는 좀 더 좋은 데 가셔야겠죠. 자 보자.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자 PZ가 이제 몇 개? 세 개. 세 개. 그다음. 잡아. 자 그다음 자, 세 개 하기 전에 내가 이 말 까먹을 뻔했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이 1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파이 1을 호모라고 할 수 있겠죠. 호모. 맞나요? 호모. 그 다음에 파이 2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루모가 된다는 거 알겠죠? 보이시죠? 그래서 호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고에너지인 거 아시겠죠? 루모는 전자가 안 채워진 것 중에서 가장 저에너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호모하고 루모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때 편의상 저기 있는 루모와 호모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지금 델타 E2라고 합시다. 델타 E2라고 합시다. 뭐 번호 붙이는 건 뭐 자기 나름대로 붙이면 되는데 하필 2라고 하는 이유는? 하필 2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개. 무슨 말이겠죠? 두 개.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개로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짜자자잔. 자, 에너지 축에서 이제 EPZ1, 2, 3. 그러니까 어디까지 확장하겠냐면 여기까지. 요것만 하고 또 쉬었다 할게요. 그렇죠? 여기까지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Z 오비탈을 하나, 둘, 세 개를 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바로 프로페닐 레디칼이라고 해서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것만 다시 한번 떼어보면은 이제 여기서 LCAO MO를 만들게 되면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자 오비탈 개수하고 분자 오비탈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맹글어지느냐 바로 처음에 짠 요거와 그 다음 짠 그 다음 짠 해서 요렇게 분자 궤도 함수가 파이 1, 파이 2, 파이 3 세 개가 맹글어집니다. 아시겠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꼭 지켜야 되는 거 원자 오비탈이 3개면 분자 오비탈도 3개다. 아시겠죠? 그럼 각각의 파이 1, 2, 3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도 XY 지평선, 지평선, 지평선을 확장해 그리고 나서 PZ 오비탈 1개, 2개, 3개. 아이고 다리야. 좀 더 작게 그려야겠군.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가 있으면 자 얘네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P 오비탈이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었죠. 이것이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이 1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함수값, 마이너스 함수값이 예쁘게 잘 만나면서 슉슉슉슉슉슉슉슉슉 그 다음에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이렇게 되면서 온전히 보강 간섭을 잘 이룰 수 있다고 했었죠. 반면에 파이 3 같은 경우는 아싸리 이런 식으로 노드가 막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 노드가 2개가 만들어지고 보강 간섭을 하면 노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파이 2 같은 경우는 약간 수학적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중간에 들어있는 pz2가 분자궤도 함수에 거의 기여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노드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니까 pz2 자리가 그냥 하나의 노드가 됩니다. 아예 pz2 오비탈은 관여를 못한다고 했죠. 그 수학적인 계산을 봐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럼 파이 3는 3개 아니에요? 뭐라고요? 파이 3 무슨 말이에요? 로드가 하나, 둘. 그거는요? x, y 아, 그건 원래부터 있는 거죠. 그건 분자궤도 함수의 노드가 아니죠. 원래 원자 오비탈의 노드는 분자궤도 함수의 노드가 아니죠. 파이 1은 왜 한 개예요? 뭐라고요? 파이 1은 왜 한 개예요? 0개. 쏘리. 그래서 파이 2가 노드가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드가 순차적으로 0, 1, 2. 알겠죠? 그렇죠? 요거는 오타였어요. 됐죠? 자, 이때 전자 배치를 해볼게요. 전자가 각 p 오비탈마다 하나씩 들어가니까 여기에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이때 파이 1은 속성이 뭐예요? 본딩이죠. 파이 3는 속성이 뭐예요? 엔타이 본딩이라는 거 알겠죠? 이때 파이 2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넌 본딩이라고 했었죠? 기억하죠?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파이 결합차수. 자, 얼마로 계산됩니까? 이때 결합차수 얼마입니까? 2 빼기 0 나누기 2에서 1 되겠죠? 자, 어디서 어디를 빼요? 본딩에서 엔타이 본딩을 빼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넌 본딩 전자는 결합차수에 관여한다 그랬어요? 관여 안 한다 그랬어요? 관여 안 하죠? 자, 그 다음 여기선 누가 호모고 누가 루모예요? 호모 누구예요? 호모? 바로 이 경우는 파이2가 호모라는 거 알겠죠? 전자가 채워진 곳 중에서 가장 고에너지. 그 다음 누가 루모예요? 여기가 루모겠죠? 됐죠? 그럼 이때 어떻게? 호모하고 루모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이때는 뭐라고 해볼까요? 델타 E3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pz 오비탈이 3개일 때는 분자궤도, 파이 분자궤도 함수를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 됐어. 오! 나연이와 우진이. 오, 좋아요. 아까 그거 나연이 책 누가 가져갔죠? 지원이. 나연아, 책 지원이가 가져갔거든요. 지원이한테 받으세요. 그다음에 우진이 책 누가 가져갔죠? 우진이 책 누가 가져갔죠? 그래. 그거. 그래. 나연 안녕.
그리고 그다음에 우진이 책은 민재가 가져갔거든요. 우진아 민재한테 받아가요. 나연이도 반가워요. 근데 나연이도 거제도 사람이에요? 네. 아 그래요? 나연이도 거제도 사람이구나. 그래요. 그래. 저 어제 며칠 맞다. 그거 우진이 하나 어제 가져갔대요. 아 그래요? 그거 안 가져가도 되겠어요. 그렇지. 땡큐. 맞다. 어제 하나가 맞다. 어제 체린이 거 맞다. 우진이 가져갔지? 그래. 그래 알았어요. 그래 이따 봐요.